시민자치 시민정치 2021년 양천 시민자치학교 강의 후기 이야기장을 한번 큰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각자 자기 소개와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천마을 회원으로서 노동분과, 주민자치분과, 그다음에 구정참여단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신정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인 그래서 이 위원장을 맡아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을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시행을 해서 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박계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균 사회복지사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도 살만하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이웃관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고요. 특별히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같이 시민단체들이나 민관이 같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체계를 어떻게 좀 구축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그런 기관의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이었다가 또 이명박 정권 때 해직돼서 얼마 전에 이제 12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운동, 또 정당운동, 또 민주노총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양천구청으로 복직해서 현재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양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양천마을 양천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강의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시대를 인식하는 장숙주 선생님의 강의였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의 노동정책 김종진 선생님 강의였고, 세 번째가 이제 기후위기 김세원 선생님 강의였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사회 돌봄, 관계 중심의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이태인 선생님하고 박경현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제목만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좀 시간을 돌려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으셨는지. 기후위기이긴 한데 전체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하나는 위기예요. 그 위기가 기후뿐만 아니라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고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서울에는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시민사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예산 삭감 등등으로 가셔서 피켓팅도 하고 그러시는데 시민사회 위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시민력의 위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현재 상황에 닥쳐져 있는 위기를 주제로 쭉 이번 시민자치학교는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자치학교가 시민자치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위기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었나. 저게 좀 되게 공감이 가고, 네 맞아요. 핵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서 유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올해 캐나다 기후위기로 30%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못 느끼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심각해지려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위기가 와 있다. 진짜 얼마나 이 위기를 빨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위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근데 그 위기만 이야기하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행동이나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복지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더 돌봄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몰렸어요. 그때 이제 민관이 같이 연합으로 또 교육을 듣기도 했고, 그만큼 관심도 많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민단체 또는 지역복지관 또는 관에서 또 그런 영역들을 담당하시는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지역의 돌봄 체계들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강의 시작 전에 모든 세팅을 다 해주신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매번 강의에 제가 좀 그러니까 좀 찾으려고 했던 답은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시민이 무엇을 해보면 될까? 그러니까 국가나 세계 정치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볼 수 있는가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도 굉장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강의 부분에 돌봄 부분에 저는 조금 네.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것들이 제도나 이 규범이나 이런 정치와 됐을 힘이 엄청나다고 보여졌거든요. 백날 그 30명이 돌려봤자 국가에서 1시간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때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환의식에 대해 전환의식 위기에는 구나 시나 국가가 대조적으로 전환의 관점에서 돌봄 체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엄청난 극히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정치 체계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은 아니고 네. 굉장히 동의해요. 사실 기후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사실 정책과 제도가 기반이 되어줘야 결국에는 시민단체들이나 복지관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 정책과 제도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굉장히 동의하고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크게 있다,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 아무리 저희끼리 막 이렇게 해봤자 진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도와 정책을 제한하는 정책 하나 딱 내놓으면은 그거 아무도 못하게 하면 사실 그게 가장 효과가 크죠.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닥쳐진 기후위기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나 돌봄의 문제는 정치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다. 누군가 총동원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시대를 인식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시면서 혹은 또 듣고 나서 요거는 강의 중간에 나왔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내용들이 정책으로 해서 양천구에서 좀 진행해보면 좋겠다. 지역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는 적어도 지역 정치가 있고 한 축에 그 다음에 지역의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지대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요 삼각편대가 이루어서 적절한 균형점을 좀 만들어줘야만이 그럼 뭘 할까 양천구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요거는 개인적 생각이니까 어디 보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근데 그게 공원 부분에 뭐 대상을 차지한 게 아니고 건축 부분에 대상을 차지했더라고요. 이게 건축을 한 거예요. 공원을. 오히려 저는 녹지를 없애고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녹지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밀림의 나무, 열대우림의 나무가 없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무 심기 했으면 좋겠어요. 체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지점은 뭔가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일반 그 정치 속에서 논의되는 참여 활동가들, 참여 소득, 참여 뭐 임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큰 생활임금이라는 게 지난번 노동 그 토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공익활동가들은 노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샘플로 제가 해봤더니 최근에 주민지역 수요소업 그 오픈테이블 열었더니 3시간 동안 활동비 10,000원을 회의비 참가비죠. 그것도 활동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알바로 왔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큰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든 시행 차원에서든 논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노동 관련해서 김종진 그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네. 그 있잖아요. 주 4일제를 하는 이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고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실제 사례로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이게 좀 제도화돼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가사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노동의 일환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 있었던 거 들으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각의 전환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세상 또는 우리 지역을 고민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강좌도 될 거고 뭐 토론도 되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 노동을 하는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당연히 저는 이제는 노동도 정말로 소중하지만은 뭔가 토론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모이는 그리고 참여하는 특히 참여하는 것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뭐 실비 또는 뭐 적정한 명칭이 있겠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모의 예산들을 해서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민 아까 시민 참여에 대한 적당한 보상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약간 자원봉사와 좀 이게 경계가 이전에 있던 어떤 방식과 이게 좀 충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물리적으로 자원봉사 하신 분은 60대 이상이십니다. 그 시간과 여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50대, 40대들은 시간과 여력도 문화도 없어요. 생각도 봉사보다는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될 구조지. 근데 이게 시민참여 보상체계가 기존에 있던 어떤 자원봉사 체계와 이게 좀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당사자들과의 논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안별로 사안에 따라 이거를 판단하면서 어떻게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할 건가라는 측면에 중심을 두고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러려면 이제 모든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요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 실천한 것들이 실제로 지역 안에서 자원으로 재순환되고 있는 체계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난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분리수거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실은 가서는 그냥 다 쏟긴다더라 막 이런 뉴스 보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실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치구 안에서 좀 확인해보는 체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게 또 기업이 아닌가. 지역 안에 한정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제품들 만들게 독려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기사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요즘엔 정말 플라스틱 다 수거 제대로 하고 버리는데 그게 다 한 군데에 다시 버려진다는 게 결국에는 그걸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곳이 전체 중에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80%가 그런 그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더 확대되고 좀 더 발전하려면 그 당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민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 방안들을 토론하고 실무자들이 느끼는 조직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할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활동의 영역들이 만나는 자리 필요하다. 또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도 계속 목말라가지고. 아니, 목마른 게 아니라 시민자치, 시민정치를 얘기할 때 어떤 게 여기 조금 더 요소 조건들로 좀 더해지면 좋을지. 충분히 네. 논의 아까 네, 많이 네, 거의 네. 다 네. 시행령까지 네. 이야기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누는 영상 보시고 아우 저기 끼고 싶다 할 수 있게 많이 또 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또 이제 시민력 성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씩. 네, 오늘 어떠셨나요? 시민사회 이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제도도 있어야 쭉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주 4일제 또 굉장히 큰 키워드다, 핵심이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양천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민사회 지역에서의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다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셔서 하루가 더 필요하고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지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 4일제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2차 세계대전 있고 나서 영국에서 어쨌든 그 복지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버리지 있고 이렇게 보고서들이 이렇게 판매까지 될 정도로 했을 때 시민들이 그걸 살려고 그렇게 줄을 설 정도였고 그거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복지국가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시민력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만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복지제도와 시민력보다도 경제성장을 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지금에라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더 의식하고 서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에는 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들과 사례들 너무 들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지금 참여 후기 나누기가 참 뜻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샘플로 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해드렸듯이 그런 공론회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영상이 올라가서 몇 분이 보더라도 또 우리 자체 내로 그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역시나 토론하면서도 기후위기의 문제가 공공의 정책이나 시민 참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시민 참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노동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자치학교에서 만들었던 이 주제들이 서로 지금 다 서로 얽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또 역시나 결론은 토론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거였구나 다시 한번 또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민자치학교 강의 후기 모임 요정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참 또 같이 이야기가 또 생기시는 분은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댓글로도 소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장을 또 다음에 열어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너무 수고하셨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